조선시대에도 관영 병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국립병원이 있고 공립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궁중에는 임금님과 그 왕족을 치료하기 위한 내의원이 있었고, 궁중 내에 또 병자를 치료하는 소위 제의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궁성 안에는 임금 치료와 신하 치료 두 병원이 있었죠. 그 외에 민간인들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름은 뭐 해민서라든가 또 재생원 등이 있었고, 굶주리는 사람 또 행렬병자들을 수용하는 뭐 동쪽에다가 서쪽에다가 활인원이라는 걸 두고 또한 이제 젊은 여자를 뽑아서 의녀를 만들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관립병원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궁중에서는 상궁들 중에서 여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한테 관영 병원들이 치료를 해준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만이 혜택을 받았지 그 외에는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한 것이에요. 가령 조선시대 때 말엽에 군인들 명단을 일부 기록이 있는 걸 봤는데 키는 155부터 60 정도에 불과하고 마마 자국이 있는 곰보가 거의 40%가 됩니다. 이거 뭘 의미하냐면 전혀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1890년대 소위 우두라는 것이 나왔죠. 이미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성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또 재밌는 것은 그 우두를 놓고 효과가 있는 걸 보면서 무당들이 말이죠. 때를 지어가지고 그 반대 데모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무당은 매우 미신적이었는데 그들이 보는 우두는 더더구나 미신적인 걸로 봤던 거죠. 그에 방치된 사람들은 그러면 병이 나면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라고 할 때 이제 민간요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당시에 병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서야 할 것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바로 귀신이 가져온 것으로도 여기게 됐죠. 무당 푸닥거리가 보통이었고, 그 다음에 가령 정신병자는 그 속에 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두드려 패야 한다. 그래가지고 난타를 한다든가, 또는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불을 질러가지고 무섭게 해서 없앤다든가, 그런 그 민간 요법들이 있었죠. 즉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벌레를 쫓아내야 한다. 그때 당시 조선과 일본, 중국의 의학서를 보면 병이 나는 것은 우리 몸에 벌레가 움직여가지고 나오는데 그 벌레가 63종이 있고 그걸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기기묘한 벌레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벌레가 들어와서 파먹고 그 다음에 병을 일으켰다 보죠. 가령 우리에서도 감기가 들면 든다고 그러죠. 감기가 났으면 난다고 그러거든. 들고 날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어떤 위대한 손이나 아니면 무서운 손이 들어왔다가 나갔기 때문에 병이 났었다.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따라서 그런 그 귀신설 또는 벌레설 이외에 이걸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널리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모래찜질이었습니다. 전주에서는 주로 삼천천, 지금은 전주 시내입니다만 그때는 완주군 우림면에 있는 삼천천에 모래밭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에 가지고 이제 구덩이를 파고 틀어 눕고 그 다음에 모래로 덮고 얼굴만 내놓고 찜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모래찜질을 해가지고 몸에 있는 벌레를 쫓아내야 하고 기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모래찜질 이외에는 소위 약수 취업 방법이 있었죠. 이 전주에서는 주로 기린봉 밑에 하고 남고산성 밑에 약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주에서 남원가는 좁은 목 지나면 오른쪽에 약수를 퍼다가 마시고 있죠. 더더구나 그때는 그 약수라고 하는 건 굉장한 효력이 있고 신의 영감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약수에 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물을 맞고 또 그걸 가져다 마시면은 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한 또 약수요법이 있었죠. 한증막이라고 하는 건 인위전경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온 몸에서 기를 빼내고 땀을 흘리고 합니다. 그 사우나가 마치 외국에서 들어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부터 한증막은 계속 있었습니다. 1890년대 우리나라를 돌아다닌 일본 낭인들 기록을 보면요. 도처에 한증막이 있었고 일본인 스스로가 한증막에 들어갔다가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에도 있긴 있었는데 한국보다는 오히려 발달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한증막 치료. 그 외에는 약초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되죠. 근데 원래 우리나라 이 궁중에 있어서 내의원이나 제의원에서는 당약초, 즉 중국에서부터 수입하는 약초가 최고고 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향약초라고 그래가지고 효력이 없는 걸로 봤었습니다. 사실은 그 상당한 사대주의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당한 약재 연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서 약재를 가져다 먹고 있는데 그 일환이 바로 전라 가명 속에도 전라 관찰사 참모로서 의료 참모가 있었는데 감사의 병도 치료하지만은 궁중에 보내는 향약재 요북에서는 약재들을 뽑고 말리고 그리고 잘 묶어서 서울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심약이라고 하는 약초 의료 참모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력 있게 본 게 인삼입니다. 옛날로부터 동양 삼국에서는 가장 유명해가지고 이게 1890년대 일본인들이 여기 와서 돌아다니면서 기록을 보면 우리는 대개 알고 있는 것이 개성인삼,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금산인삼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 진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니까 용인 기타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는 바와 같이 인삼은 5년 이상 재배하고 또 그 가공해서 약재로 만들 때까지도 상당한 품이 들어가고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삼은 아주 고가의 약으로 팔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이 되면 또 돌팔이 의사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돌팔이 의사의 대표적인 것이 주로 일본 낭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오면서 주로 가져온 것이 말라리아 키니네 하고 해열제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전혀 의료 시설이 없었을 때 말라리아에 걸리면 엄청난 고생을 하고 같으면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라리아 예방약인 키니네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열이 나면 금방 해열하는 해열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특효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낭인들이 각 동네 그 사랑방에 앉으면 수십 명이 돌아가지고 그 약을 사기 위해서 거래를 했고 그리고 그들이 본 것 중에 한국에도 민간 약국이 있었다고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 약국이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한약재 좀 보고 그다음에 진맥 좀 보고 하는 그런 의약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약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있었다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가져온 이 돌팔이 의사들이 가져온 약들이 훨씬 더 효력이 강하고 직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지몽매한 속에서 1890년대 바로 잉골드라고 하는 여의사가 완산동에 초가집을 짓고 그다음에 병원을 열고 그게 이제 전주의 예수병원 발생이라고 그랬죠. 그때 그 치료 효과가 얼마나 컸던 건가는 아까 우리가 민간요법으로 봐가지고 충분히 알 수 있죠. 바로 이어서 이제 일본인들이 1909년 한일합병 직전에 해민병을
병원이라는 걸 만든 것도 바로 이 도립병원이 됐죠. 그래서 소위 서양 예수병원과 일본인이 만든 도립병원이 경쟁을 하고 그것이 우리 치료와 우리 주민들의 의료 보건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요법에 관해서 연구원 논문은 아직 보지를 못했고 가장 단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이규태의 개화백경 속에 좀 나옵니다. 아주 이상야릇한 것 옛날 1910년대 독립신문부터 시작해가지고 1910년대 20년대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 뒤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역시 일본인들이 기록한 것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견문록 또는 기타 여행 기록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좀 발췌해가지고 지금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의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사는 원래 치료하는 분이고 가령 서울 의대의 경우를 보면은 역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전주도 전주대학에도 약간 있고 거기는 기독교 선교사를 연구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전주 예수병원에도 자료실이 있습니다만 서울대학 병원에는 아주 역사실이 있어가지고 역사학 박사와 더불어서 그 연구원들이 10여 명이 서울 시내에 있는 민간 의료, 민간 치료, 그 다음에 민간 환자 이런 상당한 자료를 수집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직접 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역시 역사가들이 수집하고 기록하고 새로운 체계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요법으로 사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귀신설이 나오잖아요. 자, 귀신을 쫓아내려면 이걸 몽둥이로 패는 거예요. 아니면은 몸을 칭칭 감아가지고 좀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대낮보에다 매달아 놓고 역시 패는 거예요. 무섭게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매달아 놓고 패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불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무서움을 쫓아내려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전부 시체로 죽는 거예요. 그런 그 무지몽매한 치료법들이 항상반사로 행해졌고 또 이제 약초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오늘날처럼 검증되고 또 연구된 그런 약초가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이파리 보고 손으로 만져봐가지고 말려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는 상당한 독약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역시 생명을 앗아가고 오히려 병을 더 중하게 만들고 그런 제목들이 나온 걸 봤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민간요법 하는 것을 봤고 또 그 행위들을 봤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혓바늘이 있으면은 어머니가 바가지를 가져옵니다. 그래갖고 바가지로 싹싹 긁어가지고 바늘로 바가지에 있는 모래를 이렇게 파내는 것처럼 해서 봐라 모래가 다 빠졌지 않냐. 그래가지고 혓바닥에 낫는 걸 봤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심리요법에 속하지만은 민간요법이 때로는 효력을 봤던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비과학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채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